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정입니다. 요즘 부동산 고민안에 이 두 분의 이름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인데요. 이 두 분이 하고 있는 어떤 행정이나 발언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거나 이제 더 이상은 회복이 어렵지 않냐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장관님은 저는 라이벌 구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이 사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뭔가 같이 룰루랄라 갈 사이는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시다시피 조금씩 마찰이 나오네요. 김포 골드라인도 마찬가지고 실거래가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두 분이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이제 슬슬 봤는데 얼마 전부터는 대놓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권 잠룡이라고. 이게 댓글에 써져 있어요. 물론 어떤 댓글인지 모르겠는데 뭐뭐 잘한다, 대통령감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분의 최대 목표는 뭐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대통령, 대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요새 이 두 분이 한 발언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좀 겹칩니다.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오세훈 서울시장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풀지 않으면서 했던 발언이 문재인 정권 초기 시절로 아파트 값이 돌아가야 한다. 즉, 지금 아파트 값 너무 비싸니까 아파트 값 더 내려가야 한다. 난 더 낮추고 싶다라고 밝히셨고요. 그리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은 아시죠? 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 이 얘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두 분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얘기는 집값이 아파트 가격이 더 내려가야 된다. 여전히 비싸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게 맞습니다. 저는 여기서 대권을 노리신다면 현재 중도랑 그리고 야당의 표를 가져오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현재 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발언하시는 게 현명하다고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한테 질문하신 분들은 실제로 이런 발언들이 요새 워낙 분위기가 아직 안 좋으니까 이런 발언들이 모이고 모여서 힘을 발휘해서 부동산 시장을 추가적으로 침체시켜서 지금 잠깐 회복하고 있던 기운도 꺾어서 데드캣의 모습으로 쭉 다시 꺼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요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기사인데요. 동아일보고요. 특례 보금자리론 재원 늘려 연말까지 공급 2달 새 65% 소진했다. 요 기억나시죠? 특례 보금자리론은 왜 나왔죠? 요건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빚내서 집 사세요. 요건 비약이 아니죠. 왜냐? 자, 금리가 너무 높으세요? 낮춰드릴게요. 금리가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무서우세요? 고정으로 해드릴게요. 이게 특례 보금자리론을 정리한 거예요. 여기 39조가 잡혔고 이게 출시 2달 만에 65%가 날라갔고요. 여기 예측대로면 한 달 반 정도 후면은 39조, 거의 40조가 다 날라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얘가 연장이 되냐 안 되냐. 여기까지냐. 왜냐면 이걸 쓰시는 분들도 사실 부동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관심이 가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용한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까지 쓰고 끝나면 뒤에 있는 사람은 집을 살 방법이 줄어드니까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기사화됐습니다. 연장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앞으로도 한동안 빚내서 집 사세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나 국토부 원희룡 장관님 말씀대로 부동산 가격이 여기서 더 빠지려면 거래량이 더 줄어들어야 됩니다. 지금 거래량이 제가 봤을 때 3월 달에 한 2,800건, 3,000건이 찍혀도 은평구에 통매각성이 있으니까 한 2,800건 나올 거고요. 그 전달에 2,460건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전히 평균 절반이에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량 6,000건이거든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시장 가격을 문재인 정권 초기로 돌리거나 아니면 더 내리고 싶으면은 거래량을 다시 한번 1,000건 밑으로 내려서 1년 동안 끌고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뭐냐? 특례 보금자리론은 누가 봐도 부동산 거래량을 늘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은 거래량을 다시 바닥으로 눌러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 개가 정면으로 상반됩니다. 이건 현재 정권에서 하고 있는 거죠. 뭐 기재부에서 했던 어쨌건 현 당권에서 하고 있는 건데 두 분이랑 서로 대립된단 말이에요. 전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의 발언은 아까 대권이란 얘기도 나왔고 정치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씁니다. 물론 신경 써야죠.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현실은 이거예요. 말보다 행동인데 그건 말이고 얘는 행동이에요. 특례 보금자리론을 연장한다는 건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일정 시점까지 살리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지금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연장이 돼서 몇십 조를 더 붓겠다는 거예요. 39조 6천억 잡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얘가 금리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가봐야 되겠지만 이거를 막고 있는 주금공 있잖아요. 주금공에서 아마 이거를 앞으로 가면서 조율을 해서 연장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 의견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이 생각이 같아야 돼요. 이게 워낙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일단 지난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시장이 침체가 된 가장 큰 이유가 거래량의 침체 때문이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집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제가 라이브에서 15년 동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가시성 있게 다 보여드렸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시니까 어때요? 누가 봐도 지난 1년은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로 거래가 안 되는 시장은 그냥 아파트 시장이 망한 거예요. 그런 결과 가격이 완전히 아작이 났죠. 그런데 여기서 가격을 더 낮추려면은 당연히 거래량을 또 낮춰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거래량이 낮아진 이유를 찾아보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 대출이 안 됐어요. 대출을 중지시켰죠. 그리고 금리가 올라간다는 공포심과 금리가 실제로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정부는 어떻게 했냐? 완벽하진 않지만 특례 보금자리론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공포성도 낮춰줬고요. 규제도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를 봐서 거래량을 추가적으로 낮추려는 시도로 보이세요? 높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부가 하고 있는 액션은 이건 거예요. 전 이걸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특례 보금자리론 하나만 있으면 시장이 살아난다, 반등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워낙 여러 가지 요소가 악재로 작용을 했고 실제로 사람들이 공포심을 극도로 느껴서 금매로 많이 던지고 금매가 아니면 거래가 안 됐고 집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금리 영향으로 전세도 꺾여서 전세에서 월세로 월세도 주거 형태를 다운그레이딩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멀리 도망을 가서 아파트를 살 엄두를 정말 못 냈어요. 15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람들한테 아파트는 사면 안 되는 존재였어요. 사면 큰일 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상을 이겨내지 못했던 정부가 이런 여러 가지 대책을 내세우면서 이제 아파트를 좀 사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솔직히 언론에 안 나오죠. 왜 안 나오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세훈 서울시장님이랑 원희룡 국토부 장관님은 정치 구단이죠. 엘리트죠. 굉장히 영리하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지금 지지도가 올라가고 나한테 득이 될지 이걸 계산하시는 게 그분들 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어떤 발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값을 올리겠다. 집값이 올라갈 거다. 집값 지금 싸졌다. 집값 아직 안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현 정부도 그런 얘기는 안 해요. 근데 액션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 통틀어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언론에 뭐가 나오겠어요? 언론에는 주로 정치인들의 말이 나오죠. 그리고 저 두 분들은 현재 경쟁 중이에요. 경쟁 중이면 발언을 더 세게 할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발언은 더더욱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앞으로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려야 된다, 내릴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정치가 먼저일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정권은 앞으로 현재 나라 경제가 잘 돌아가야 정권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권 유지는요, 경기가 좋아야 유지가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우면요, 표 절대 안 주죠. 근데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면 내수 경기가 어느 정도 돌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가 필요하다는 걸 경제학자들은 자주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행동이에요. 이게 아니면 여러분 굳이 욕먹을 걸 왜 합니까? 이것도 욕 많이 해요. 왜 나라 돈을 푸냐고, 왜 규제를 푸냐고, 멀쩡하던 규제 지역을 왜 푸냐고, 오세훈 서울시장 잘한다고, 토지거래 허가 더 늘리라고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국가는 특례 보금자리론을 연장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제 눈에는 더 이상 거래량을 줄여서
시장을 더 내리기에는 이미 무리가 있다. 바로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무리가 있고 시점의 차이일 뿐이고 국가에서는 거래를 기준으로 부동산 시장을 가격보다는 시장을 좀 살리고 싶은 의지가 분명히 보인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요새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한번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